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전 세계 2,500명 이상의 IT 담당자가 참석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덱스 ECE 조사 결과와 한국의 IT 담당자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ECE 보고서 결과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IT 담당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IT 운영 환경으로 손꼽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그리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뉴타닉스 코리아의 배용일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타닉스 코리아에서 엔터프라이즈 쪽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배용일입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 모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말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이제 가슴이 많이 떨리고요. 뭐, 1시간 동안이지만,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배용일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강의라고 세미나에 대한 이제 주제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뉴타닉스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이제 시작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덱스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를 글로벌 보고서하고 한국 보고서를 각각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제 뉴타닉스가 말씀드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준 분들께는 기프티콘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에 앞서 뉴타닉스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오늘 뉴타닉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뉴타닉스는 지금 이제 태생한 지 약 만 10년이 좀 넘은 회사입니다. 지금 익히 시장에서 HCI라는 어떤 이제 솔루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HCI라는 어떤 단어를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시장의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이제 뉴타닉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 저희가 고객 수만 보더라도 한 이제 15,000여 개의 고객 수가 넘어가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실제 뭐 고객의 어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이제 솔루션 및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공익기관에서 제공해드리는 많은 어떤 시장의 리더십도 굉장히 이제 상위에 위치해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제 뉴타닉스 솔루션을 이제 경험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항상 뭐 어떤 이제 피드백을 이제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근데 피드백 하다 보면 정말 뉴타닉스가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이제 제품과 혁신적인 이제 서비스로 우리의 어떤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줬다라는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들어보니 좀 생소한 단어가 좀 보이는데요. 순고객 추천 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NPS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 뭐 어떤 검색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고객이 어떤 이제 추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이걸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평가 점수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보통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90점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100점이 끝자락에 있는데, 실제 범위는 마이너스 100점부터 이제 플러스 100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한 200점의 이제 범위 안에 듣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좀만 이제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IT 기업이 한 50점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뉴타닉스가 굉장히 수년 동안 이 NPS 수치가 항상 90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분들이 저희 뉴타닉스 제품을 선택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면서도 이 제품이 정말 괜찮구나, 써볼만 하구나, 내가 써보고 실제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고객분들한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런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NPS입니다. 실제 뉴타닉스의 이제 마켓 리더십을 잠깐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뭐 IDC 같은 이제 실제 공인된 조사 기관
그다음에 포레스트 웨이브 같은 이제 공인된 조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뉴타닉스가 이런 HCI 환경에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 프라이빗 사업자로서 이제 높은 항상 리더의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분들이 그리고 어떤 시장이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결과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웨비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덱스 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글로벌 조사 결과와 또 올해는 특별히 한국의 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클라우드 현황부터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글로벌 복에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조사는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이제 벤슨본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전 세계 24개국 2,650명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은 되게 많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지점이라든지, 운영 지점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 등, 그 다음에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어떤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IT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나 클라우드의 이니셔티브 간의 여러 가지 비교 대상 등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의사결정자분들의 의견을 조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교사한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응답자의 한 85% 분들이 실제 이 가장 이상적인 IT 모델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한 73%에 대한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시 온프라미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선택의 어떤 이제 전략적인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라고 물었은 결과에는 60%에 달하는 고객분들이 보안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이제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제 세계적인 IT 인프라의 도입 이제 트렌드인데요. 장표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좌측에서 이제 보시는 어떤 현재 상황이 좀 유독 보시게 되면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사용률은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응답자의 상당수 이제 분들이 앞으로 예상하기를 앞으로 5년 안에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형태가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주신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보시는 그러면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냐, 확장될 것이라는 어떤 질문에 뭐 당연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는 이제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항목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된 이제 항목이 첫 번째가 이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관리 통합의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보안 등, 그다음에 그리고 클라우드 선택의 유연성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장 이상적으로 모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유연성, 그다음에 그리고 보안, 그런 클라우드 옵션의 확대 등이 가장 이제 중점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조사에 저도 이제 보면서 조사가 참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한다고 느꼈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건 모두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재밌는 거는 가장 도입률이 높았던 거는 데이터 센터의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높아졌죠. 2018년도에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때 2018년도의 예상치도 실제 데이터 센터의 사용률은 줄고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사용률이 늘어날 거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가 도래하고 2019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이 좀 낮아지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그에 따라서 이유를 좀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왜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늘었을까? 고객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관리가 어려웠다. 그리고 응답자분들의 한 32%의 조사분들이 기업 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기업 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 완숙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상호 운영성이나 이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대안으로 데이터 센터의 영역을 좀 더 약간 더 확장하는 구조로 그 대안을 찾으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의 한 49% 이상이 되는 고객분들은 앞으로는
그래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기업의 다양한 요구 조건, 모든 어떤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 줄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답변자의 71%는 앞으로 3년 동안 그 기업 내 갖고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선동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듣거나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퍼블릭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말하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화 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하길 바란다라는 점입니다. 즉, 내 시스템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든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든 즉, 내 어플리케이션이 위치해야 되는 곳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는 곳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신 부분입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보고서 결과가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용 현황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가장 세계적인 결과가 항상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를 세계적인 결과와 한국 결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보고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한국 또한 데이터 사용률이 일반적인 레가시 데이터 센터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이게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사용 비율은 74% 정도로 나왔는데요. 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태평양 정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수치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74%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는 솔직히 글로벌이나 아태 지역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약 8%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이 진짜 세계적으로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봐더라도 당연히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보다는 낮지만 한국은 유독 낮고 데이터 센터는 유독 높은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의존도가 더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증가한 거는 어찌 보면 팩트겠죠.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국에 계시는 많은 의사결정자 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클라우드 형태는 어떻게 가실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물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다들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세계적인 어떤 앞에서 봤던 글로벌 수치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사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 기간이 약 한 5년 정도를 예상하는 기간이긴 한데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이 수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고객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변화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신 많은 의사결정자 분들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왜 도입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각 항목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 꼽으신 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이 좋을 것이다.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당연히 상호 운영성이나 2위로 따라오게 됐고, 그 다음에 관리분, 그 다음에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유연성 요소들이 각각의 항목으로 이제 퍼센티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즉,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져다주는 유연성에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어지는 이 장점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장표를 보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표에서는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주요 장점들을 앱 이동성과도 상호 운영성으로 꼽았어요. 그러면 저희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일본 수치를 넣을까 안 넣을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유독 일본이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앱 이동성이나 상호 운영성을 높게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 말은 반증한다면 일본조차도 일본이 어떤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할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장점들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 수치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 현재 가장 무엇을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장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제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게 될 경우에 만약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중간에 걸치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의 우리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뭘까라는 어떤 요소를 봤을 때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타국 대비 매우 높게 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평균이 53.75%인데 한국이 62%라는 거는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의사결정자분들과 약간 차이로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비용 절감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의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비용이다라는 결과치가 나오게 됐죠. 물론 약간 타국 대비 저조한 부분, 물론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44%로 이제 세계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저조하다고 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굳이 우선순위, 가중치를 얘기를 드린다면 한국은 여전히 비용적인 절감 혜택이 가장 어떤 클라우드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앱 이동성과 상호 운영성이라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라는 측면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팩트이기도 하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약간 현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클라우드 도입을 계획할 때 최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의사결정에, 전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전에 많은 계획 단계를 밟으시게 될 거예요. 구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이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런 계획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조사해 보니 이것 또한 약간의 재밌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이 규제 및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 64%로 가장 1위에 올라가게 됐고요. 세계 평균이 51.42%인데 퍼센테이지 대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수치고요. 타국 대비 저조한 거는 보안, 견고한 클라우드 보안이 실질적으로는 타국 대비에는 약간 49%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IT 종사자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부분일 겁니다. 어떤 서비스가 선택이 되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는 구축이나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산업군들이 있죠. 뭐 금융이든 뭐 공공이든 뭐 제조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뭔가를 서비스를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거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지가 일단은 계획할 때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조사 결과에서도 실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을 쓰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떤 가중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규제 및 정책이 1위로 현재 조사가 되었다는 게 가장 키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클라우드 도입의 어떤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고객분들의 한 62% 분들이, 앞에 있는 세계적인 어떤 수치와 좀 비슷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구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셨고요. 그리고 한국이 여전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률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물론 세계도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평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하지만 앞으로 5년 뒤를 전망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결과치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보고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 공통사항이 나오죠. 기업들은 여전히
생각하시기에 이제 조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그래도 현재에 나와 있는 어떤 모든 어떤 모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그 운영의 복잡성이라든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역량에 대한 부족으로 잠시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은 대안적으로는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통해서 시스템을 좀 이제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한국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의존도는 높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을 할 거라는 이제 늘릴 거라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결국은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뭐 클라우드 퍼스트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뭐 디지털 혁신에 대한 어떤 목표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 확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데 의사결정에 한국은 참 비용이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좀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네,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번 ECI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및 또는 국내 IT 의사결정자들은 결국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장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해야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조사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고객분들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뉴타닉스가 말씀드리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건 조사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기존의 레가시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당연히 클라우드 형태로 바꾸는 게 첫 번째 작업일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센터 하이브리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시작을 안정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클라우드화 되어 있는 시스템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해서 쓸 수 있고 그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거에 적정량의 비용을 저희가 낼 수 있고 그 구동하는 모든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 레일에 만족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제 충족을 해야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면. 뉴타닉스는 당연히 아래 이제 같이 보시는 표에서도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쨌든 네모 상자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플랫폼 안에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뭐 하드웨어 표준화든지 아니면 제한 없는 확장을 가진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가져야 되는 어떤 가상화 영역, 그리고 거기에 통합되는 어떤 스토리 플랫폼 서비스, 그 위에 올라가는 뭐 DB든 컨테이너든 어떤 뭐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손쉽게 배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이 뭐 관리자의 꼭 개입 없이 고객이 각각의 필요하신 분들이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게 뭐 저희가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클라우드의 모습을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ECI 한국 보고서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의존도가 70%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 레거시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는 게 아무래도 디지털 혁신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렇게 구성하셔야 됩니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로 많은 요구 조건, 아니 어떤 기술적인 문서라든지 아니면 솔루션들이 실제 시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기 위한 이 첫 번째 스텝의 또 하나의 부분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요구와 워크로드를 스스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 비즈니스의 업무 성격은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워크로드도 어느 정도 알지만 실제 이게 퍼블릭이라는 어떤 환경에 도달해서 구동된다면 지금에 하시던 것보다 더 깊게, 뎁스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 워크로드가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그리고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왜냐하면 퍼블릭은 기본적으로 쓰는 만큼 과금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워크로드의 어떤 검토 방식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더 수고로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이 요구는 현재 있는 요구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워크로드를 미리 실제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균형 있는 배치를 사전에 먼저 검토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블릭이든 온프라임에서 구성하셨을 때는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한 5에서 6가지 요건들을 아주 가장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레가시 형태에서 좀 변화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고객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성능입니다. 근데 성능이라는 팩트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는 당연히 뭐 원만하게 움직이는 이제 서비스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어떤 3티어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병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병목은 존재합니다. 서비스가 늘어나서 병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키텍처 디자인이 좀 미흡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뉴타닉스가 제안하는 이 성능에 대한 그 제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능이 필요한, 아니면 성능이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형적인 이게 분산 아키텍처를 통해서 선형적인 확장을 통해 성능의 병목을 없애는 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제 CPU하고 메모리를 확장하는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크로드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간편하게 노드를 뭐 확장하고 그 확장하는 노드가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분산돼서 처리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병목은 많이들 없어지겠죠. 그로 인해서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이제 성능적인 요건은 이 병목이 없는 선형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서 이 제한 없는 자원 증가까지도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 성능은 최고치를 많이 바라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에서의 성능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남아있는 혹시라도 덜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능이라는 요건이 단순히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서 어떤 임계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성능의 균등함, 그리고 필요시 자원을 손쉽게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고민을 초반에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 영역입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는 지금도 뭐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서버와 정말 많은 뭐 스위치, 네트워크, 파이버 채널, 뭐 케이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적인 나스, 블록, 오브젝트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물론 표에서도 보다시피 실질적으로는 뭐 나스 하나, 뭐 블록 하나, 오브젝트 하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황 조사, 그러니까 자원 조사를 해보면 나스도 많고 블록 스토리지도 굉장히 많고 오브젝트도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각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일로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죠. 뉴타닉스가 제안하는 이 데이터 서비스는 원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자원으로 통합된 선형적으로 스케일아웃이 가능한 이 노드 환경에서 블록이나 파일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즉시적으로 배포해서 사용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이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필요한 용량만큼만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사야지, 무엇이 필요하지, 어떻게 연결해야지 하는 고민보다는 그런 추가 구성 없이 바로 있는 자원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손쉽게 구성해서 쓰실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프라이빗 구성 요소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관리인데요. 아까 제 전장에서 말씀드린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하죠.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관리도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관리가 많이들 힘드시죠. 예. 뉴타닉스는 실질적으로 이 많은 어떤 서버든 컴퓨팅이든 아니면 스토리지든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서버나 스토리나 네트워크에 통합된 관리를 통해서 당연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단일한 창에서 모든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대시보드 형태에 돼 있는 어떤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할 때 손쉽게 API로 연동할 수 있는지, 그 호출해서 정말 가볍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만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운영 환경 구축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는 사실 업무도 다양하고 또 확장하는 범위도 각각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어떤 뭐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정의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뭐 성능이라든지 뭐 스토리 영역, 어떤 이제 운영 관리 쪽은 굉장히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런 확장된 구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 서비스 내에서도 이러한 많은 시스템에서 확장을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업무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 각각의 어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파드 개념인데, 이 파드를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확장해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쩐 이제 편중된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 당연히 좀 넉넉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부족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적 영역도 당연히 덩달아서 이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뉴타리스가 말하는 이제 확장에 대한 부분은 선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아웃 기반의 선형적인 성능 확장, 그다음 용량 확장을 제안을 드립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통합 관리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실 때는 이제 표준화된 확장 구조를 가지고 필요시에만 증설 가능한 유연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표준화된 확장을 어떤 이제 스펙이나 모델을 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화된 확장을 가져가기 사전 전에 우리가 더 깊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각각의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는 업무 워크로드, 이 기업의 어떤 그 표준화된 아니면 혹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갖고 있는 워크로드를 산정을 하시고 그 워크로드에 맞는 자원에 대한 정량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정량화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워크로드를 산정했는데 100이라는 게 필요했을 때 만약에 100이라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100을 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120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00이라는 걸 담기 위해서 20식 쪽에서 100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식 쪽에서 100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다면 실제 나중에 확장을 하거나 그럴 때 20만큼만 확장하는 굉장히 이제 최적화된 확장의 유연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확장이 아니라 만약에 그 시스템의 업무가 줄었을 경우 가정했을 때는 20씩만 빼시면 된다는 또 유연성이 있거든요. 즉, 표준화된 확장을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표준화된 확장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얼마만큼의 정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즉, 정량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정량화를 이루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워크로드를 더 깊게 살펴보는 검토 단계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선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뭐 자원이 워낙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운영도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진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어떤 자원에 대한 예측도 많이 필요하신 부분인데요. 뉴타리스는 기본적으로 뉴타리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XPC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XPC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뉴타리스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게 되면 당연히 어떤 자원을 계속해서 쓰시게 되고 그 자원이 얼마큼 쓰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원이 뭐 10개, 20개 정도면 괜찮겠지만 100개, 1000개, 10,000개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 수동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때 뉴타리스가 제공하는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더 뭐 줄여도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진단해서 고객한테 권고사항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이러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이 또 하나 하고자 하는 거는 혹시 앞에 거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뉴타리스가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의 어떤 현황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당신이 구동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앞으로 며칠 안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를 지능적인 공고안을 끊임없이 제시를 해드립니다.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축도 잘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예측 분석까지 갈 수 있다면 고객이 느끼기에는 자원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필요하다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런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머신러닝 기술이 탑재된, 아니 머신러닝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도 큰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요건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고객분들은 항상 물어보시죠. 내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심하세요. 많은 요건들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은 실제로 많이 관광을 하시지만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은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면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정점에는, 만약 끝자락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필요 요건 6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온프레미스지만은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하게 되면 모두 이러한 점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타닉스만의 어떤 독창적인 기술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뭐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형태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기 전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정도도 또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한 장씩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잘 구성이 됐다고 이제 상태에서 이제 퍼블릭은 현재 구성되어 있고 아니면 지금 서비스 형태로 다 이제 어떤 시장에 나와 있는 거죠. 다양한 퍼블릭 사업자가 있고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구축했다는 가정하에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퍼블릭 거를 이제 어떤 연계성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전히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관리적인 복잡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약간의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게 돼 있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지식의 사이로를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즉, 내가 프라이빗 어떤 환경에서 갖추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나적으로 뭔가 호환성이 떨어진다라고 이게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퍼블릭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겠죠. 장벽이 많아질 겁니다. 넘어야 되는 허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어느 한 곳에 멈추지 않고 범용성을 갖고 실제로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계는 실질적으로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부분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기 전에 가고자 할 때 고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러죠. 이동성이 아직 어렵다. 아까도 조사 결과에 나왔다시피 상호 이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직 힘들다는 부분이 있죠.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운영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게 운영적인 건 인프라스트럭처죠. 당연히 운영적으로 보면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쓰던 부분이 퍼블릭으로 갔을 때 뭔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스크립트도 수정을 해야 되고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를 다시 재설치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요소에는 당연히 어떤 고가용성이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상관관계에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얼마만큼이나 잘 구현할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앞서 조사 결과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앱의 이동성을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이동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애플리케이션 이동성은 결과적으로 고객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동이 되는 거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워크로드가 변하거든요. 워크로드는 변합니다. 어떠한 서비스가 런치되고 그 서비스의 서비스란 결국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성장 혹은 후퇴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워크로드는 바뀝니다. 바뀌는 환경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만약에 성장이 급성장 내가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한다면 당연히 퍼블릭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정점을 이루고 예측 가능한 범위로 있을 때는 그 시간 동안 퍼블릭이 담당했던 거를 프라이빗에 구축을 해놓고 다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즉, 이 이동성이라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는 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후퇴하느냐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반영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객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 중에 고객분들이 이제 많은 어떤 기술적인, 뭐 운영적인 거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갈 때 가장 이상적으로 어떤 이제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표준화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하고 설정하고 뭐 확장하고 그다음 업그레이드하고 딜리트하는 과정이 굉장히 모두 대부분 이제 수동화되어 있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모든 수동화되어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자동화할 수 있는가 키워드입니다. 누타닉스는 저희는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검토해서 각각의 업무 성격별, 어플리케이션별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제공을 먼저 해드려요. 그 해드린 그 마켓플레이스 형태에 각 기업에 계시는 어떤 뭐 분석이 되시든 단순한 운영자가 되시든 아니면 개발자 분들이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즉 관리자의 계획 없이 손쉽게 들어오셔서 그 서비스를 선택하고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프로세스가 자동화해서 돌아가서 그 해당 사용자한테 배포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에서 구현되고 실제로 고객이 가장 큰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은 자원의 사용성이,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부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장점은 이러한 어떤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어떤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어떤 휴먼 에러라든지 다양한 어떤 리스크에 굉장한 그 리스크 방지의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비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모든 처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검토하고 기능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고객분들이 질문을 던지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이나 잘 쓰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 보고 싶다라는 거는 뭐 성능적인 수치로 보시긴 하지만 가장 솔직히 그 질문의 키워드는 비용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써야 되는지, 혹시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비용과 규정에 대한, 이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간다면 어차피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있는 동시 서비스가 구동 중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속해서 실제로 과금이 이루어지는 상태일 겁니다. 누타닉스는 자체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차지비나 미터링에 대한 부분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비용을, 이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비용을 가장 궁극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점이 된 건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규정을 위한 솔루션은 반드시 마지막에 필수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누타닉스가 제공하는 솔루션도 있겠지만 어떠한 솔루션이 되었던 간에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종착역은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전체적인 지능적 소비가 가능한 비용적 가시성을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시피 한국 많은 조사 참여하셨던 분이 비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적인 어떤 솔루션은 당연히 이 클라우드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표가 좀 넘어갔는데요.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상황을 저희 누타닉스가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각각의 요소는 고객분들이 실제로 기대하고 가져가야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당연히 이 두 개의 클라우드를 묶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만족해야 되는 각각의 덕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일괄적인 구성이라든지 동일한 스킬셋, 그 다음에 편안한 이동성, 그 다음에 관리, 손쉬운 관리,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통합되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도 이동성이 좀 자유로워야 될 거고. 결과적으로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이 손쉽게 개발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포된 다음에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까지 관리할 수 있다면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항목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 요건들, 어떤 충족 요건들이 고객한테 충분히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를 궁극적으로 봤을 때 고객분들이나 저희 같은 이제 뭐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실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가고자 하는 클라우드의 운영을 표준화된 어떤 걸 원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표준화가 시장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뉴타닉스는 어떻게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간단하게 저희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은 저희 뉴타닉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시고요. 예, 퍼블릭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닉스는 이제 퍼블릭 위에 저희 프라이빗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WS가 제공하는 이제 베어메탈에서 저희 뉴타닉스 솔루션이 탑재가 이제 기능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쪽의 통합 관리 툴, 아까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프라이빗이 퍼블릭까지 확장되는 어떤 진정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퍼블릭 쪽에서 쓰실 때는 아마존에서 원래 갖고 계신 계정을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마존에서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가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도 이제 확장되는 그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이 확장이란 부분은 당연히 웹의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고요. 동일한 스킬셋을 사용해서도 아마존에서 동일하게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이제 계정과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마존에 쓰는 계정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아마존 뭐 특별하게 그쪽에 있는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계정이 뭐 변경이 없이 어떤 사일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활용에 대한 최적화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져다 주는 게 이제 비용적인 어떤 최적화인데, 당연히 이동성 이후에 나오는 최적화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업무가 퍼블릭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제 뭐 크리딧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에 의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서비스 상품이 나왔을 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그쪽으로 퍼블릭으로 바로 옮겨서 그걸 충분히 더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장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보시면 당연히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당연히 이제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아마존에서 퍼블릭 쪽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EC2 베어메탈 환경에 이제 뉴타닉스 솔루션이 클러스터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프라이빗 쪽에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와 아마존 쪽에 있는 저희 아마존 EC2 베어메탈 위에 올라가 있는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상호간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웹의 이동성이나 상호 운영성은 100% 보장이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네트워크의 변경 없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VPC 환경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관리 툴이나 이런 것도 실제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다양한 API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퍼블릭 쪽으로 가 있는 뉴타닉스의 어떤 서비스 영역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또 아마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서비스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한 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적용해서 바로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그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통합 관리 도구 프리즘을 통해서 보안과 성능도, 그리고 또 성능도 높여주고,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서비스와의 연계, 계정도의 통합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나요? 네, 유즈 케이스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워크로드 얘기, 오늘 굉장히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온디맨드,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는 용량이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이동성이 커지는 것 또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이 DC에 대한 통합 및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재해복구 센터를 구성할 때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 센터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퍼블릭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원하시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도 하루 안에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 퍼블릭 서비스의 확장 구조다 보니까 퍼블릭 사업자가 주는 다양한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우리도 이제 많은 업무를 보면 특정 시점에만 굉장히 IO가 집중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꽤 많은데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만 퍼블릭을 쓰고 필요 시에는 다시 내려서 좀 정적인 상태에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두는 이런 것도 충분히 유지 케이스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조사에 의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온프레미스 인프라로 옮기고 싶다는 분들이 73%나 됐거든요. 저는 그 결과가 기업들이 퍼블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앱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뭐 이렇게 대규모로 퍼블릭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로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뭐 사례 하나를 좀 공유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 사례는 지금 유럽에 있는 사례고요. 더비라는 어떤 시의회의 사례인데 인더스트리는 이제 공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 더비라는 시의회는 최초에는 이제 레가시 환경을 많이 쓰시다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져다주는 장점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하셨었어요. 충분히 써보고 이제 기간이 좀 지났겠죠. 지난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치, 비용적인 어떤 결과치를 받아보니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을 내게 하는 어떤 시작이 타이밍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로 이제 경영진들에서 선택을 하신 거죠. 이제는 온프라미스로 좀 내려와야 될 때도 된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하셨고 그 파트너로 저희 뉴타닉스가 실제로 이제 이 구축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400VM 이상의 이 워크로드가 성공적으로 이제 퍼블릭 환경에서 저희 뉴타닉스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이전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이제 범용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메일 서비스라든지 오피스 같은 어떤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가동을 하시고 필요한 특정 부분에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과 하고자 하시는 부분만 이제 온프라미스 용도로 옮기셨죠. 온프라미스로 옮기면서 실제로 이제 이 고객분들은 기존 대비, 퍼블릭 쓰던 대비 굉장히 80% 이상의 어떤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고요. 부가적으로 어떤 당연히 저희가 HCI가 갖고 있는 특징, 뭐 상면이라든지 전원, 어떤 렉 공간에 대한 이런 절감 효과도 부가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시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기 위한 뉴타닉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로드맵을 듣고 싶은데요. 예.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예, 뉴타닉스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워크로드를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 안에서 이제 제공을 구현을 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이 강했다면 이제는 퍼블릭 영역까지 확장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뭐 유연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걸 더 확장하는 구조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확장이 된다면 고객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보안, 아니면 운영, 그 다음에 어떤 자동화된 부분까지도 퍼블릭에서 동일하게 어떤 스킬의 변화 없이 그 다음에 연속성 있게 가져가는 걸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요건을 100% 만족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인지 어떠한 지역이 있어든지 제공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민하실 때 저희가 큰 도움이 되기를 저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이규승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퍼블릭과 온프레미스를 서로 보완할 수 있어 좋지만 비용이나 중복 투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소비자의 입장에 개선이 필요한지요? 아니면은 기술의 진화가 더 필요한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비용이나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론상의 모델만 봤을 때는 중복 투자의 개념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서비스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퍼블릭 환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 온프라미스 환경에 있는 서비스가 어떤 워크로드나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서 퍼블릭으로 이동을 했고 필요에 의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은 당연히 이제 과금이 되는 게 맞겠죠. 다만 이 옮겨진 시스템에 어떤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여유 자원은 당연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유 자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객분들이 이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 빠져나간 부분이 여전히 빠져나간 부분 상태로 존재하고 퍼블릭화 있는 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중복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어떤 서비스가 확장될 것, 확장됨에 따라서 넘어갔을 때 만약에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비어있는 어떤 자원의 활용성은 추가적인 다른 요건에 의해서 채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더 뭐 많은 고민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고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여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어떤 이제 이동성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이제 옮겨올 때 또 자원이 또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훨씬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논의는 솔직히 필요하다 봅니다. 단순히 이게 뽑아져 나간 어떤 서비스가 비어있는 상태로 간다면 고객이 느끼는 중복 투자에 대한 그 애로사항, 어떤 이슈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구성한다면, 잘 디자인만 한다면 충분히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라이센스 이동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기존의 운영 시스템을 귀사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 라이센스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사 클라우드로 이동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라이센스 비용은 사라지는 건가요? 라고. 참고적으로 물론 이제 영업적으로 어떤 이제 또 어떤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라이센스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고객이 실제 퍼블릭 환경에서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아마존에 내는 비용은 아마존을 예를 들면 아마존에 내는 비용은 딱 EC2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만 과금이 되고요. 나머지 거 올라가 있는 거는 전체 프라이빗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비용을 동일하게 가져가시게 됩니다. 실제로 라이센스가 중복해서 뭐 온프라임 퍼블릭으로 갔다고 해서 더 과금된 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질문하시는 요점이 거기 올라가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라고 말하면 실제로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클러스터가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확장된 리소스만큼의 과금이 이루어질 때는 퍼블릭으로 갔다고 해서 퍼블릭에 대한 별도의 라이센스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뉴타닉스에서는 여러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타닉스가 제공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아크로폴리스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의 시장에서의 사용 비율과 또 아크로폴리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기술 지원은 뉴타닉스가 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회사가 많은 이제 소개를 드릴 때 저희가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을 이제 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당연히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시장에서의 어떤 비율은 이제는 뭐 기존에 막 ESXi도 많이 쓰시고 저희 HV도 많이 쓰시는데 비율적으로는 저희가 HV가 이제 좀 더 높아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있고요. 한국은 저희가 HV 쓰는 게 거의 이제 80%가 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쓰시는지 크게 뭐 제약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자유롭게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제 이 자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를 보다 보니 많은 회사가 많은 뭐 어떤 제조사가 어떤 이제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 아니면 제안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제 고객분들이 쓰시기에는 실제적인 뭔가 보는 뷰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걸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객의 선택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도드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 또한 어떤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고객분들은 저희 거를 이제 보시고 저희 거를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고객분들 입장에서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물론 당연히 선택받기를 바라지만
고객분들이 보시는 이 다양한 어떤 서비스 환경, 퍼블릭이든 뭐 프라이빗이든 하이브리드 여건에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있는 어떤 접근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가 이런 고객의 어떤 조사를 단순히 조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에 반영하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